타일러 로빈슨, 뭐 이제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2살의 이 타일러 로빈슨이 찰리 커크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던 열렬한 좌파였고 안티파 지지자다. 이 문서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 조팩스.com이라는 매체에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트랜스젠더 파트너인 랜드 트위그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나 지금은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가 똑같습니다. 22살. 이 랜드 트위그스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다. 이 트위그스는 2022년 레딧 게시물에서 우리는 바이든과 함께한다 라고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2022년에. 그런데 이 트위그스를 만난 이후로 아마도 로빈슨이 정치적으로 좌경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이 문화, 퍼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당장 이 모자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옷도 보면은 동물 모양의 그런 옷이죠. 어찌됐든 온라인 사진에는 트위그스가 동물 테마의 머리 장식을 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틱톡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커크는 지난 수요일 유타 벨리 대학에서 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too many, 너무 많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총에 맞았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 팟캐스터 스티븐 크라우더가 ATF 보고서라고 밝힌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탄약에 트랜스젠더와 반파시스트 이념을 반영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건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탄피에 글자들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지역 보안관 보고서에 보면은요, 사용된 탄약 1발 그리고 실탄 3발이 회수가 됐는데 수사관들은 소총과 함께 발견된 탄피에 새겨진 문구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탄피에 새겨진 글귀 반파시즘과 관련된 것들로 이해가 되는데 암살에 사용됐던 탄피에 쓰였던 문구 있었죠. Notice is bulges. 와우. What's this? 이렇게 불룩한 게 보이네. 으악, 이게 뭐지? 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 저희가 보도해드렸었죠. 이게 이제 furry community. 이런 그 동물을 사람처럼 의존화하는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일본어식으로 표현하면 오타쿠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너드 같은 뭐 느낌? 근데 어쨌든 그리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양쪽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발사되지 않았던 3개의 탄피에는 이봐 파시스트, 헤이 파시스트, 캐치 이런 말이 있었죠. 잡아봐라 뭐 이런. 그리고 두 번째 탄피에는 오 벨라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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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뭐 이런 노래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탄피에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은 게이다. 크크크 뭐 이런 이제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앤디 응호라는 그 베트남계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 오 벨라 차오 차오라는 이 노래는 수십 년 동안 안티파 무장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응원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나치에 항거해서 이탈리아 레지스탕트들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승이 되어져 오면서 안티파들이 뭐 어차피 나치는 파시스트들이니까요. 나치에 반대했던 그 노래가 결국은 안티파들의 응원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이야기. 안티파 회원인 빌렘 반 스포론센이 2019년 워싱턴주 타코마의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공격으로 사망하기 전 선언문에서 벨라 차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와 안티파 급진주의가 결합된 트란티파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시위 당시 폭력 사태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용의자인 로빈슨 같은 경우가 팬데믹 기간 중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결국은 중퇴하게 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위와 관련된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모종의 이러한 사상들, 안티파 사상들을 접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응호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은 연방 당국과 주류 언론에 의해서 대체로 간과됐던, 폄하됐던 겁니다.
별로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좌파 언론들은 덮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올해 초에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급진적인 트랜스 안티파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급진적인 안티파 단체들은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조장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이끌거나 혹은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그러한 일들, 또 10년이 훨씬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의 그 사건들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그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요즘에는 이제 뭐 친팔레스타인 해가지고 반이스라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라든가, 반 ICE 해가지고 뭐 이민 그 불체자 검거 및 추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그 시위,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막 그 블럭 집어서 던지고 뭐 파이프 휘두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한국의 민노총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유사한 행동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행동 패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게 지금 보인다. 그럼 숨어있는 조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이 숨어있는 조직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조직들한테 돈을 대고 그러한 시위 혹은 폭력을 부추기는,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인사들이 또 누군지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뉴욕 포스트에 어제 이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트럼프와 커크와 같은 그의 지지자들이 파시스트, 나치,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다. 마가를 극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를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회의 암적인 존재 자체가 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나치 혹은 뭐 백인 우월주의자, 얼마나 공격을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란다 디바인이 뉴욕 포스트에다가 쓴 글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게 누구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MSNBC,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증오 매체라고 부른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류 매체, 뭐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란다라는 분은 이 매체들은 증오 매체다, 증오 매체. 헤이트 미디어. 이것은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에서 사용된 기술과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1994년에 르완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후투족 정치인들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증오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치족 소수민족을 비인간화하고 그들을 박멸해야 할 해충이라고 표현하면서 낙인 찍어버렸다는 거죠. 24시간 내내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 인터넷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꼴딱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건지 믿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극단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수년간 24시간 동안 세뇌를 해놨더니 단 100일 만에 8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르완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언론이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뒤바꿔 놓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미란다 디바인은 민주당과 그들의 증오 언론 동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오 언론사들과 민주당을 그냥 동맹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커크 암살의 동기가 미스터리라고 가장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다.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게 왜 미스터리냐? 분명한 배후 세력이 있는 건데, 급진 좌파라는 분명한 배후 세력이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얘가 개인적인 일탈로 그랬나 보다. 트랜스젠더를 사랑했는데 트랜스젠더가 불만을 가지니까 대신 복수해 줬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 그만둬라 이거죠. 또 찰리 커크가 분열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멈춰라 이겁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 로빈슨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식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로빈슨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잘못된 언론 보도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란다 디바인에 의하면 잘못된 보도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찰리 커크는요, 증오를 퍼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말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말을 걸었던 사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고 나서 터닝포인트 USA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학교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터닝포인트 USA 행사 열게 좀 와주세요. 쇄도하고 있답니다. 요청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이 다. 분열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터닝포인트 USA 우리도 와서 행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가 찰리 커크다. 우리가 찰리 커크다.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요. 이제 터닝포인트 USA 행사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왜? 그것은 우파 주장하고 좌파 깔아뭉개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토론하자, 대화하자, 말 좀 하자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렌 백이라는 분은 찰리 커크에 대해서 우파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마라. 민권 지도자다, 찰리 커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란다 디바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제발 좀 그만둬라. 진실을 말하고 속죄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치유될 것이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될 수 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남자로 살 수 있다.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죠. 물론 현대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저희가 항상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을 성별로 착각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적 취향일 뿐이지. 성적 취향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 취향이니까 생각인 겁니다. 생각. 성별은 타고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혼란을 주니까, 혼돈을 주니까 잘못된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언론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야, LGBTQ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야, 우리. 저 공화당 애들, 쟤네들, 저 마가, 저 극우 마가들은 LGBTQ를 미워해. 쟤네들은 증오를 품고 있어. 너희들을 아주 쫓아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현혹해가지고 넌 우리 편이야 라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 세력화 하려고 했던 이 병폐가 지금 골마 터졌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자극하고 선동했던 급진 좌파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잡아낼 것이다.